예,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MCQ를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FRQ를 들어갈 텐데요. MCQ도 짧았고 FRQ도 역시 3개의 렉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AP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SAT를 끝내고 AP를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SAT에서 이제 Multiple Choice Questioner만 익숙해지고 나서 AP를 이렇게 딱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에세이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이죠? 생물이죠? 그렇죠? 영작 시험이 아닙니다. 아무리 에세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영작 시험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마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마가 틀리든 뭐 더를 붙이든 어를 붙이든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럴 쓰든 아니면 뭐 플러럴 쓰든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쓰든 뭐 별로 그렇게 상관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필요가 없고 논리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컨셉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 포인트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A, B, C가 굉장히 flawless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도 이들이 원하는 키워드만 딱딱딱 들어가서 그게 센텐스 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점수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에세이가 multiple choice question보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공부를 했다면은 오히려 더 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AP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FRQ 때문에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히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FRQ 때문에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시고 쉽다 하면서 그 경향에 파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고득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안 푸셨다 그러면 꼭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를 보고 이제 채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몇 점을 맞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지 그 스코어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에세이당 10점이 주죠. 그렇죠? 어떤 컨셉을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기에 이 컨셉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한 포인트당 4점을 이분하게 나눠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12점이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다 중요한 걸 쓰지 않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4점 정도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쪽에서 중요한 거는 딱딱딱딱 이 부분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점수를 잃을 확률이 대폭 줄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점수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FRQ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MCQ도 그렇고 FRQ도 그렇고 우리의 목적은 복습, 응용 문제 풀이 이게 아닙니다. 출제 경향 파악이기 때문에 꼭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자, 일단 크게 나눠가지고 FRQ는 타입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가장 쉬운 타입의 문제입니다. 뭐 노브레이너입니다. 그냥 딱 봐가지고 어떤 컨셉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게다가 브레이크다운까지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딱 보면 뭐 describe 해라, discuss 해라 이런 식으로 항상 discuss, describe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컨셉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는 그런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는 A, B, C, D 보통은 뭐 C까지만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A, B, C, D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딱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딱 굉장히 친절하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문제의 점수가 어떻게 배분이 될지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네 포인트가 있으니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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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이 주어지겠구나. 그 중에서도 마이토콘드리아의 스트럭처는 다른 메타볼릭 리액션에 비해서 약간 포인트를 차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마이토콘드리아 스트럭처를 말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면 알 수 있듯이 3점, 3점이 아니고 이쪽에는 맥스 2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 멤브레인입니다. 더블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이너 멤브레인이 있다. 이미 2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안쪽에는 매트릭스라는 물질로 꽉 채워져 있고 이 부분을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스트럭처만 딱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에세이라는 게 AP는 굉장히 시간이 많습니다. 뭐 쓸 시간도 많고 고칠 시간도 많고 리뷰할 시간도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헛되이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묻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딱딱딱딱 에세이를 써줘야지 여러 가지를 쓸데없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더블 멤브레인, 이너 멤브레인, 인터 멤브레인도 있고 매트릭스도 있다. 그리고 나 사이토플라즘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둥둥둥둥 떠다닌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의 스트럭처까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뭐 이너 멤브레인은 어떤 엔자임이 바뀌어 있고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NADH가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까지 덧붙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아야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써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개에서 10포인트를 다 합쳐가지고 10점 만점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주고 쓸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요 중에 이 정도만 언급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만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에세이가 쉬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는 요구하는 바를 써놓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죠. 여러분한테 익숙한 마이토콘드리아가 나왔고요.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물론 메타볼릭 리액션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일단 파이루베이트, 아세티코에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글라이콜리시스가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뭐 글라이콜리시스는 이렇게 셀이 있으면은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났는데 얘의 목적은 무엇이다? 글루코스를 반으로 자르는 것이다. 뭘로 자르는 것이다? 두 개의 파이루베이스로 자르는 것이다. 이게 이쪽에서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무엇이든 간에 글라이콜리시스가 먼저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primary reaction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는 primary molecule이죠. primary organic molecule. 그 다음에 이제 파이루베이트이 나오는 거 외에도 이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간에 ATP를 얻어야 되겠죠. 이 중간에도. 그래가지고 두 개의 ATP를 얻을 수가 있고 두 개의 NADH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 만약에 그리고 나서 뭐 좀 더 언급을 하고 싶다라면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또 이제 글라이콜리시스, 퍼멘테이션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서 3점을 얻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썼는데 여기서 3개만 언급을 해도 3점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점수를 잃을 수가 없겠죠. 이미 여러분한테 익숙한 컨셉이니까. 또 크랩 사이클입니다. 크랩 사이클은 뭡니까? 사이토플라즘에 어디서? 매트릭스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단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너 멤브레인에 박혀 있다. 뭐 굉장히 자세히 말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도 언급을 해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을 하자면은 매트릭스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세티코에이로 일단 파이루베이트 전환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미디엇이 있는데 이거를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프로덕트. 뭐가 프로덕트죠? GTP가 나오고요. 아세티코에이가 한 번 돌면은 GTP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2개가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렉트론 캐리어 NADH2가 3개가 나오고 FADH2가 하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